예, 안녕하세요. 국제지역대학원 인도아세안학과 김찬완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코로나 사태 이후 인도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키워드는 성장의 인도, 모디의 성장으로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인도 경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인도가 그냥 성장의 인도에 초점을 맞춰졌습니다. 성장 인도의 초점의 핵심 정책은 Make in India였습니다. 인도에 와서 메이크를 하라 이거죠. 인도에 와서 생산을 하라 이러겠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진행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모디의 성장으로 이제 현 인도 정부가 즉 모디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모디의 성장 모두 함께 발전하자는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의 전체 경제 규모는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인구는 13억 6천 7천 정도 되는데 중국보다 좀 적죠. 물론 인구 규모는 이제 앞으로 이제 2025년 되면 인도가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됩니다. 14억 7천 정도 되는 거죠. 어쨌든 현재 지금 인도의 경제 규모는 약 한 7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인도 경제가 2015년부터 GDP 성장에서 중국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표에서를 보는 것이 2015년부터 이제 중국을 앞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세계 많은 경제를 예측하는 기관들에서 뭐 IMF든 월드뱅크든 이런 기관에서 향후 인도 경제 성장이 중국보다 앞설 거다 이렇게 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 예측이 이제 2015년, 16년, 17년 이제 맞아 떨어져 갔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작년부터 인도 경제 성장이 이제 하향하기 시작하면서 이번 연도에 코로나 사태를 직격하게 맞으면서 4%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7% 이상 성장하던 인도 경제가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4%로 하향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인도 경제가 이제 2007년부터 이제 국제사회에 많은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에는 에티컨이라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매년 글로벌 리테일 디벨롭먼트 인덱스라는 걸 발표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 소비 시장의 그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소비 시장의 매력도 전 세계 소비 시장에서 가장 어떤 국가가 어떤 시장이 가장 매력적인 시장인가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해보는 그런 인덱스인데 2007년부터 인도는 항상 상위권 탑 넘버 1 또는 2에 항상 자리매김해 해왔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작년에도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었습니다. 한때는 또 그 전에는 인도가 넘버 1이었죠. 그러니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매력도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의 뭐 규모나 또는 성장 촉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특히 시장 포화 측면에서 인도가 중국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시장이다. 예를 들면 도화지 100지가 있다면 인도는 지금 약 한 20%, 30%의 도화지가 채워지고 나머지 70% 또는 80%의 도화지가 지금 백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인도 소비자는 나도 언젠가는 돈을 벌면 저 한국 제품을 사겠다 이렇게 기다리는 소비자가 많다는 거죠. 그런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인 거죠. 그래서 2007년부터 인도는 전 세계 소비 시장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소비장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바로 민간 소비 시장이 2000년도부터 매년 7% 이상 상승을 했고, 사실 인도는 우리와는 달리 민간 소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 GDP의 63%고 실제 인도는 내수에 의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 해도 과언할 정도로 내수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소비 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이니까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시장으로 떠오른 그런 곳이었죠. 그런 시장을 이제 인도 정부가 좀 더 성장을 가속화시켜 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성장의 인도 슬로건을 내고 여러 가지 정책을 했는데 그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Make in India였습니다. Make in India. 그래서 인도에 와서 메이크를 해라. 그래서 이제 인도에 와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왜 내가 인도에 가야 되냐?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뭐 말레이시아도 있는데 인도보다도 더 매력적인 시장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인도에 가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3D 슬로건을 했습니다. 첫 번째 D는 뭐냐면 Demand. 인도에는 여러분의 상품에 대한 13억의 디맨드가 있다. 13억 6천, 7천의 인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히 중산층 이상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산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한 20%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는 한 최소한 25%, 한 30%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도 전체 13억의 시장에서 30%의 중상층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의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즉 매력적인 소비자가 많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디맨드가 있다고 하니까 또 물어봅니다. 그 디맨드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베트남도 디맨드가 있고 중국도 디맨드가 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디맨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인도에 가냐 하니까 두 번째는 데모그래피.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상품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저임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이 있다 얘기합니다. 인도가 사실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 노동 가능 인구가 65%입니다. 65%.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이크 인디아 정책에 의해서 인도로 들어오면 여러분의 제품을 저임 양질로서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노동력이 있다. 풍부한 노동력이 있다.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질문을 합니다. 디맨드, 데모그래피 이것만 가지고는 또 인도에 가야 되는 이유가 없다. 역시 디맨드나 데모그래피는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는데 내가 왜 인도에 가냐. 그러니까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죠. 데모크라시, 즉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다 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하필이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 가냐. 인도로 오시라.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 투자국을 유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이 3D에 대해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정책을 모디노믹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모디노믹스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뿐만 아니고 일본이나 한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편성을 하면서 인도의 해외 직접 투자가 이제 급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메이크 인디아 정책이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고 2006년까지는 잘 돌아가다가 2007년부터 이제 내리막길에 걷기 시작합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부터 이제 메이크 인디아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서방 국가들,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 일본이나 미국 같은 이런 국가들의 이제 반응이 이제 약화되면서 과거처럼 인도의 FTA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이제 악화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작년 2019년부터 이제 모디 이 2기 내각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이제 모디 정부 2기 내각이 지금 진행 중이죠. 그런데 어떻든 작년 코로나 사태 바로 직전 또 인도 전체 경제 성장이 생각보다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예측은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보다 더 앞설 거로 매년 7% 이상 상승할 거로 기대를 했는데 2009년 인도의 전체 GDP 성장은 4.2%에 머물렀습니다. 중국은 6.1%까지 성장했는데 그러니까 중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걸로 2009
15년부터 중국보다 빠르게 성장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고 지금 4.2%에 머물고 있다. 그 배경에는 특히 인도의 핵심 산업 분야인 이제 에너지 분야, 석탄이나 원유나 천연가스,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시멘트, 전기 같은 이런 핵심 산업 분야의 성장률이 이제 곤두박질 치합니다. 올 3월 기준으로 이런 핵심 산업 분야의 성장이 마이너스 6.4%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 동월 대비하면 엄청난 하락인 거죠. 전년도 2019년 3월에는 이 핵심 산업 분야가 7% 이상을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올 3월에는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이제 마이너스 6%로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인도 GDP가 이제 4%로 머물고 있다. 원래 인도는 2024년까지 GDP 규모를 5조 달러 이상으로 달성하려고 그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5조 달러를 달성하려면 매년 9% 이상을 성장을 해야 됩니다. GDP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획한 인도의 GDP는 달성하기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핵심 요인을 좀 더 크게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는 내수 위주의 경제라고 했습니다. 내수 위주의 민간 내수 위주의 경제인데 그 내수와 민간 투자가 이제 부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하향 곡선을 걷고 있다. 이제 내수도 잘 안 들어 투자도 이제 부실해지니까 당연히 실업률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이제 작년에는 8%에 머물다가 올해 이제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27%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27%까지. 이제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쭉 한 이제 3월 달까지는 한 8%, 맥시멈 8%에 머물고 있다가 4월부터 이제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인도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하다가 이제 27%의 정점을 찍고 이제 좀 하향하는데 여전히 20% 이상의 지금 높은 실업률을 인도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의 이제 어려움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현 인도 모디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정책이 이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겁니다. 이제 기업들의 이제 법인세를 인하해서 그들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그런 이제 정책을 쓰는 거죠. 법인세 인하 전에는 기본적으로 인도의 법인세가 30%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한국은 거의 평균 법인세가 한 25% 정도 되는데 인도는 30%였습니다. 그 법인세를 22%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독립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도가 1947년 8월 15일 날 우리하고 똑같이 8월 15일 날 1947년 8월 15일 날 독립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법인세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경제가 사실 또 어렵다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신규 사업체에서는 법인세를 더 인하했습니다. 15%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인세를 대폭 인하를 해가지고 민간 투자를 이제 많이 유치하려고 정책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이것도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또 민간 소비를 또 증산시키기 위해서 이게 잘 안 되니까 민간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고소득자들의 이제 세금을 증세를 하려고 했는데 그들의 세금을 처리하고 국가가 여러분에게 세금을 안 걷을 거니까 그 대신에 남은 여윳돈으로 많은 소비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역시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이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뭘 하냐면 자꾸 자립이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자립. 스와데시 운동이라는데 여러분 인도하면 마하트마 간디 떠나십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 식민 지배 때 자립, 국산품 애용 운동이죠. 국산품. 우리가 필요한 물건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쓰자는 이 스와데시 운동, 자립 운동을 최근에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 등 인도의 많은 주요 정치인들, 리더들이 자립이란 스와데시란 용어를 최근에 많이 쓰고 있다. 지금 이제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세계 교류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부터 투자도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일자리도 창출 안 되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애국주의,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는 그런 자립운동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자립운동이, 소화대시 운동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올 5월 달에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이 나타나면서 이게 더욱더 지금 인도의 소화대시 운동이, 자립운동이, 국산품 애용운동이 더욱더 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3,488km가 국경이 명확하지 지금 않은 상태입니다. 국경이. 과거에 국경을 어떻게 설정했냐면, 인도와 중국이 독립 이전에 영국 식민 지배 때 히말라야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딱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까지는 내 땅, 여기까지는 내 땅. 그런데 히말라야가 뭐 7,000, 8,000m 고산인데 그 밑으로 내려보면 계곡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밑에 계곡에 여기까지 정확하게 내 땅인지 여기까지 내 땅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경 분쟁이 이제 지상에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월 달에 이제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양국 간에 이제 마찰이 일어나면서 인도군이 한 20명이 죽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국내에서 중국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제품 불매 운동이.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중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디 총리 등 인도의 주요 정치인들이 자꾸 이제 국민들에게 국산품 애용 운동을 강조하면서 중국산 불매 운동이 더욱더 지금 확대되고 있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 이면에는 기본적으로 인도와 중국 간의 무역 구조를 보면은 인도가 매년 약 500억 불 이상의 무역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00억 불 하면 우리 하나로 하면 한 1200 곱하면 60조 이상이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60조. 이 엄청난 돈을 인도가 매년 중국으로부터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는 다시 말하면 인도가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수입품을 들여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을 덜 들어오는 방법은 인도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하자, 즉 국산품을 사용하자,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이 이제 국산품 운동이 처음에는 이제 수입품에 대해서만 한정했는데, 최근에는 인도에 투자한 중국 회사들이 투자한 생산품에 대해서도 지금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휴대폰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의 대표적인 휴대폰 생산 업체가 샤오미죠. 샤오미. 그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이 인도 휴대폰 시장에 약 65%의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 처음에는 우리 삼성, LG가 시장 점유율에서도 넘버1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중국 제품들이 인도에 들어오면서 우리 제품들이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죠. 어떻든 샤오미 같은 중국 휴대폰들이 시장 점유율 넘버1인데 이제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소화대시 운동이 펼쳐지면서 중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샤오미 같은 휴대폰에 대한 이제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서 중국산 제품이, 중국 회사들이 만든 제품이 잘 안 팔리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 제품은 반사 이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제품이 이제 안 사니까 대신에 우리 한국의 삼성이나 중저가 제품, LG 제품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인도는 이런 중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뿐만이 아니고 투자에 대해서도 지금 금지를 하거나 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지금 5G 사업을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그 5G에 많은 중요한 기술 핵심 제품이 중국의 하웨이인데, 하웨이나 Z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사용을 하자 말자, 중국 기업의 기술을 배제하자, 이렇게 인도 정부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중국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하려는 그것도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분야인데 창칭이라는 중국 자동차 회사가 인도 마하라스트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지금 인도 정부가 그 허가도 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 웹 어플리케이션 앱을 보면은 틱톡, 위챗 이런 중국 회사들이 만든 웹인데 이 웹에 59개 웹을 중국산 59개 웹을 지금 금지를 했습니다. 사용 금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인도 경제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이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제 겹치기 시작하면서 인도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인도 총리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이 국산품 애용 운동, 즉 수화대시 운동을 펼치면서 국민들의 불만을 일부 잠재우고 동시에 그동안 많은 무역 적자가 일어났던 우리나라 돈 60조 이상의 무역 적자가 있던 대중 무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일부 해소하려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억의 거대 인도 시장, 13억의 거대 인도 시장 경제를 짧은 10분, 15분 만에 강의를 하려 보니까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 모시는 indiakim한메일.net에 의견을 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